반갑습니다. 포근하진 않군요. 네, 휴일 아침입니다. 일요일 아침, 2022년 1월 23일 일요일 아침, 이른 시간에 오늘 여러분 만나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요, 새로운 제보자, 그저께죠? 어제 새벽입니다. 어제 새벽 방송에서 전혀 예상치 않았는데 우리 또 독자분 중에 한 명이셨어요. 시사의 품격을 방송을 좋아해 주시는 분께서 전화 참여 코너에 참여하셔가지고 정말 역대급 특종을 안겨주셨습니다. 정말 큰 용기를 내셨는데요. 지금 라마단 르네상스의 줄리 김건희 씨의 그 과거에 대해서 증언을 하신 안혜욱 회장님, 어린이 청소년 태권도 연맹 안혜욱 회장님의 증언을 확실하게 뒷받침하는 새로운 제보자가 나타났죠. 그분은 라마단 르네상스에서 20년 동안 근무를 하셨던 분이시고요. 그분의 기억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97년 9월 10월이죠. 97년 당시에 안혜욱 회장님이 증언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김건희 줄리라는 사람이 김명신이죠. 그 당시에는 줄리라는 사람이 거기에서 전시회를 했다. 호텔에서. 그리고 20년 동안 근무하는 동안 그 줄리 작가라는 사람이 전시회를 한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이런 아주 중요한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지금 라마단 르네상스는 없어졌죠. 그 당시에 아케이드 주인분들이나 또 직원분들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했더니 다들 좀 쉬쉬하는 분위기고 또 입단속을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좀 두려움도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입을 열었다가는 쥐도 새도 모르게 우리 뒤가 털리지 않겠는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좀 목소리도 살짝 떨리시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싶은 생각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좀 두려움도 있고 그래서 또 침묵하고 있는 게 죄를 짓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 증언을 해 주셨죠. 네. 아주 귀한 제보, 중요한 제보, 용기를 내서 제보해 주신 우리 제보자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서울의 소리나 또 다른 방송에서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전화번호 좀 가르쳐 달라고. 근데 이 제보자님하고 제가 통화를 해보니까 더 이상 제가 어디 다른 방송에 나가서 증언하고 싶지는 않다고. 지금 시사의 품격에서 네, 시사의 품격에서 증언한 내용이 거의 다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인터뷰는 지금으로서는 하고 싶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제가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일단 다른 방송에 연결은 하지 않고 있고요. 제가 올려드린 영상을 마음대로 쓰시라. 열린공감이든 뭐 서울의 소리이든 우리 민주진영의 유튜버 분들이라면 뭐 편집을 해서 쓰셔도 좋고요. 그 제보자분의 발언을 중심으로 편집을 하셔도 좋고 마음 놓고 쓰시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혹시라도 우리 방송 진행하시는 우리 민주진영에 계시는 방송 진행하시는 분들이 듣고 계신다면 어제 그 제보자 영상 30여 분짜리 영상 자유롭게 가져다가 쓰시면 좋겠습니다. 편집해서 쓰셔도 좋고 출처만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시사의 품격이라고 출처만 밝혀주시고 편집해서 쓰셔도 괜찮습니다. 네. 어제 새벽에 그 영상을 제가 편집을 하고 아침에 7시 정도에 공개를 해드렸죠. 7시? 8시쯤 했나요? 지금 만 하루가 안 됐죠. 조회수가 17만 회, 18만 회를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줄리에 대한 새로운 제보자가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증언들이 안혜욱 회장님의 증언들이나 또 세너니님의 증언이나 이런 우리 방송에서 최초로 단독 특종이죠. 특종 단독 공개된 이 제보자의 증언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방송에 나가야 되는데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발로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을 많이 공유해 주시면 됩니다. 딴지일보의 레미라는 분께서 개인적으로 시사의 품격 채널을 방금 알았습니다. 야, 제가 정말 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민주진영에 계시는 분들도 시사의 품격의 존재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알려주십시오. 좋은 방송이라고 생각되면. 네, 중요한 증언이 나왔네요. 두려움에 시달리면서도 용기 내어 증언해 주신 제보자분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감사드립니다 하고 또 캡처를 해서 이렇게 올려주셨더라고요. 그 다음에 정리를 아주 잘 해주셨어요. 어제 영상은 다 보시지 않았을까요? 안 보신 분들은 일단 방송 마치고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줄리 목격자, 이제까지 나온 줄리 목격자 중에 안혜욱 회장님이 줄리를 4번 만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만날 때는 전시회였고, 줄리가 김명신 씨가 소개를 해서 최은순도 그 당시에 만났다. 두 번째와 네 번째는 얘기하지 않겠다.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 뻔하지 않습니까? 지극히 좀 사적인 내용일 수 있고 또 충격적인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공개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안혜욱 회장님이 두 번째와 네 번째 만남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을까요? 지금 여러분이 상상을 하고 계시죠?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죠? 그게 맞습니다. 예,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 사실 공개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아무튼 두 번째와 네 번째 만남은 안혜욱 회장님이 증언을 안 하셨고, 자, 첫 번째 뿐만이 아니라 세 번째 그 전시회 이야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주얼리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줬느냐? 최은순이 지어줬답니다. 엄마가 지어줬답니다. 최은순이 딸내미 예명을 주얼리라고 지어줬답니다. 예, 딸을 아주 보석같이 이쁘게 키우고 싶어서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참 보통의 상식으로는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죠? 최은수는 라마다 르네상스 삼부토건의 조남욱 회장과 또 동부전기산업 강원도 동부전기산업 황하영 회장과 친분을 가지고 또 정재계 인물들하고 같이 골프도 치고 그러면서 이 삼부토건 조남욱과 황하영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를 해왔고, 김명신 씨도 이 당시에 대학원생 당시에 조남욱을 알게 됐고, 라마다 르네상스에 출입을 하면서 조남욱의 비밀스러운 그 클럽에 주로 뭐 검사들이나 정재계 인물들의 접대 장소로 사용되는 그 클럽에 드나들었고, 뭐 그런 스토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어제 우리 방송에 그 익명의 제보자분, 우리 방송의 애청자이신 익명의 제보자분께서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게, 자, 교차 크로스 체킹을 해보니까 이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조남욱 회장은 사복 입은 스님하고 항상 같이 다녔다. 보디가드처럼 사복 입은, 그러니까 이 생활 한복 같은 거 그런 거도 입고 사복을 입은 스님, 그러니까 뭐 모자를 쓰고 누가 봐도 스님 같은 그런 사람하고 같이 다녔다. 항상 같이 다녔다. 그런 증언을 해줬거든요. 근데 안혜욱 회장님도 그런 증언을 했고, 또 복수의 증언을 통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 그 당시에 조남욱 회장 옆에 있던 사람이 바로 무정스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본명은 심희리라는 사람입니다. 본명은 희리, 심희리인데요. 이 무정스님이라는 사람이 모든 인연의 중심에 있다라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증언이 다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센 언니나 안혜욱 회장님이나 여러 증언자들이 다 검은 정장을 입었다, 검은 바지를 입었다, 이런 얘기도 지금 전부 증언이 지금 맞아 들어가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무정. 본명은 희리입니다. 희리, 심희리.
심힐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모든 인연의 시작이 된 게 아닌가 싶고요. 김건희가 20대 때부터, 그때는 20대 때였지 않습니까? 95년, 96년, 97년이니까 20대 때부터 이 라마다 르네상스 조남욱 회장하고 이제 관계를 하면서 뭐 이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르네상스에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아케이드 사장님들 소문이 다 났답니다. 그리고 또 자주 가는 그 한울이라는 식당, 뭐 한우도 팔고 뭐 샤브샤브도 하고 아주 고급 한정식 식당이라고 하죠. 거기에 자주 갔고 항상 방을 예약해서 누가 봐도 애인처럼, 연인처럼 그렇게 식사를 하러 자주 왔다는 그런 증언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쉽지는 않겠지만 추가적으로 뭐 한우리 식당에 근무를 했던 사람이나 뭐 지금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런 증언을 하지 않겠죠. 이미 입단속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래서 증언이 추가로 확보가 되면 또 저희 방송에서 다룰 예정인데요. 어제 말씀하신 그 보석상 사장님도 좀 연결을 해서 증언을 익명으로 좀 따보고 싶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레미라는 분이 정리를 아주 잘해 주셨어요. 배경, 제보자, 여성 제보자, 어제 우리 새벽에 방송에 출연해 주셨던 제보자분은 88년도에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의 오픈 멤버로서 20년 동안 식음료 부서에서 순환 근무를 하신 분이다. F&B, 푸드 앤 베버리지이죠. F&B 식음료 부서에서 순환 근무를 하신 분이고 라마다 르네상스는 오픈 당시에 직원이 860명 정도 됐다. 대형 호텔이죠. 직원 출신들은 지금도 오비 모임을 하고 있는 밴드가 있고 그 다음에 각자 근무했는 부서 단위로 이렇게 모여서 지금도 연락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네. 톡방도 만들고 있고 뭐 또 밴드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나 줄리에 대해서는 모여서도 다들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 그러니까 서로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입단속을 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 그리고 특히 또 호텔에 근무하신 호텔리어라고 하죠. 호텔에 근무하신 분들의 특성상 뭐 고위직들도 많이 오고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서브를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생활에 대해서 발설하는 것이 또 이쪽 동네에서는 또 그 꺼리게 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세상이 시끄러운데 줄리에 대해서 시끄러운데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만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면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제보자께서 어제 제보자께서 우리 제보자님 이름을 하나 지어드려야 되는데 새로운 제보자? 제보자 X처럼 이름을 하나 지어드려야 되는데 이분께서 예전에 그 한우리 식당의 그 이사로 지금은 그만두셨는데 한우리 식당의 이사로 근무하셨던 분이 예전에 그 워커힐 호텔에 근무할 당시에 선배였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몇 달 전에 만났다고 말씀하셨죠. 만났는데 그 선배라는 분이 그 선배도 줄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알죠. 삼부토건 조나묵도 알고 조나묵과 줄리가 자주 식사하러 왔던 식당의 이사님이었으니까요. 너무 잘 알고 거의 뭐 애인처럼 그렇게 항상 와서 방을 예약해서 그렇게 식사를 하고 했다. 그렇게 했는데요. 그분하고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야, 정말 신기하다. 세상에 비밀이 없다.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어떻게 알고 줄리인 것을 어떻게 알고 이렇게 유튜브 방송에서 이렇게 떠드는지 진짜 신기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 그 본인들은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스토리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깜짝 놀랐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알지? 나야 가까이 있으니까 그걸 알지만 말을 못하는 것이고 그 얘기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발설하면 우리가 입을 벌리는 순간 우리는 죽을 수도 있어. 우리 뒤가 탈리는 건 시간 문제야. 그러니까 알아도 모른 척 해야 돼 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던 그분이 그런 얘기를 사담을 나눴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삼부토건 직원의 증언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전 삼부토건 직원의 증언은 MBC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을 위해서 그 부분만 잘라가지고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상록수님.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그렇게 얼굴을 바꾸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성형도 상당히 많이 했던 것으로 보이죠. 양악 수술도 한 것 같고, 여성이 미용을 위해서 성형을 하거나 그거는 흠이 될 수 없습니다.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얼굴을 바꾸고 했던 이유가, 그리고 또 과거의 어떤 그런 과거들을 우리가 검증을 하는 이유가 이 사람들이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급기야 이제는 대통령이 되고자 하고 대통령이 영부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MBC 영상, 이 무속 관련한 이 영상 있죠. 장인수 기자가 아주 야심차게 준비한, 저는 스트레이트에서 방송을 중단했다고 해서 이게 뭔가 MBC가 많이 쫄았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너무 욕하지는 말자. MBC 메인 뉴스에서 꼭지별로 다룬다고 하니 그게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너무 욕하지 말자 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MBC 뉴스에서 한 꼭지씩 다루는 게 더 효과가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파급 효과가 있지 않나. 야, 무슨 대선 후보의 부인이 윤석열보다 김건희가 완전 대통령이네. 에? 얘기하는 거 보면. 그리고 또 막 그 무속 얘기하고 전 보는 얘기하고 관상 보는 얘기하면서 무정 스님 얘기를 했어요. 김건희가 직접. 아니 그 스님이 용하대. 내가 남자래. 나는 남자상이고 윤석열은 여자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니네 둘이 원래 과부될 상이고 원래 결혼 못할 상인데 니네 둘이가 잘 맞겠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김건희가 남자상이고 윤석열이 여자상이라는 거예요. 아니 누가 이걸 보면은 누가 믿겠냐고. 근데 야, 신기하대. 살아보니 결혼해서 살아보니 진짜 그 말이 맞더라고. 내가 남자고 윤석열이 여자라는 겁니다. 아주 친분을 쌓은 기자하고 편하게 대화할 때는 내가 남자고 윤석열이 신랑이 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전 보는 얘기하고 관상 보는 얘기하고 뭐 이런 거는 뭐 신나서 막 썰을 풉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국민들 앞에 나와서는 안녕하세요, 대선 후보 윤석열의 아내 김건희입니다. 검사는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 뭐지? 후배들에게는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고, 몸이 약한 저에게 밥은 먹었냐며 옷은 따뜻하게 입고 다니라며 지랄을 하시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떤 모습이 진실입니까? 야, 정말 가증스럽지 않습니까? 자, 봅시다. 얘기가 자꾸 밖으로 새는데, 네. 자, 줄리에 대해서는 모여서도 이 라마단 르네상스 직원들 오비 모임이 아직도 운영되고 있는데, 줄리에 대해서는 모여도 다들 이야기하기를 알아서 꺼리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서지 않는 거다. 앞으로 이 용감한 우리 시사의 품격을 통해서 최초로 특종이죠, 특종. 단독으로 제보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애청자 제보자 분께서 증언을 처음으로 해주셨죠. 최초로 시사의 품격에서. 더 많은 그 제보자들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르네상스 호텔과 볼케이노 나이트클럽은 완전히 다른 회사였다. 호텔이 나이트클럽에 임대를 준 형태이고 직원들의 출입구도 다르고 근무도 완전히 따로였다라고 했고요. 열린공감TV에 제보를 하려고도 했었는데 너무 두려워서 계속 꺼리고 있다가 또 얘기하지 않는 것이 죄를 짓는 것 같아서 아끼는 방송에 마음 편하게 또 듣고 있는 방송에 제보를 한다고 하신 거였어요. 예, 감사하죠. 저는 또 그 덕분에 하루 만에 조회수도 많이 올라오고 구독자도 9만 명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9만 명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이러다가 진짜
대선 전까지 10만 넘어갈 것 같은데 아 진짜 가슴이 울렁울렁거립니다. 네, 저도 이제 실버 버튼에 합류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욕심일까요? 오늘 또 교회 가는 날이죠. 제가 또 지휘자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9시 정도까지, 9시 조금 넘어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증언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요. 당시 제보자의 선배가 르네상스 근처 도산대로에 있는 도산로에 있는 한우리라는 한식당의 이사였다. 얼마 전에 만나서 술 한잔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 우리는 그런 말 내뱉으면 언제 죽을지 모르지. 그러니까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한 거죠. 그리고 이 제보자분께서 근무하던 때에 줄리 작가의 전시회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또 아케이드 사장님, 특히 뭐 금은방 사장님, 귀금속점의 사장님하고 아주 친했는데 이분이 이거 조 회장 이거래. 그 줄리라는 작가인데 조 회장 이거래. 그래서 저기 호텔 로비에서 전시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시가 자주 있었냐 호텔 로비에서. 그러니까 20년 동안 근무하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답니다. 줄리 작가라는 사람이 거기에서 전시회한 것은 20년 동안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조남욱 회장이 김명신 줄리하고 얼마나 가까운 사이였는지, 그리고 얼마나 특별한 사이였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일 수 있죠. 그리고 그 동네 근처에는 다 소문 났답니다. 예. 조 회장 이거라고. 네. 자, 그 건이었고요. 전시회는 아케이드에서 로비층 사이에서 했다. 제보자는 직원이다 보니 오며 가며 그림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줄리 작가가 조남욱 회장의 이거였다고 소문이 난 줄리 작가가 거기에서 전시한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당시 줄리라는 여성에 대해서는 직원들끼리 조남욱 회장 이거 손가락 하나 들면서 이거라고만 했다. 쉬쉬했으니까. 그 줄리라는 여성은 조남욱 회장과 함께 한우리라는 한식당 음식점을 자주 이용했고 항상 연인처럼 방을 예약해서 연인처럼 하고 그곳을 자주 이용했다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줄리라는 여성을 본 기억은 정확히 나지 않는다. 보기는 했겠지만 뭐 그냥 볼케이노에 일하는 여성인가 뭐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검은 정장을 자주 입었다고 하니까 어렴풋이 기억나기는 하지만 기억이 확실하지 않다 얘기를 했고요. 마주쳤을 수는 있겠지만 얼굴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보통 호텔은 1층 로비이지만 르네상스 호텔은 1층이 아니라 2층이 로비였다. 이렇게 경사가 져 있는 상태에서 건물을 올렸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은 조남욱 회장의 그 비밀스러운 공간이 6층이지만 실제로 가보면 5층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 5층이 6층이다라는 거죠. 예, 거기는 공조실도 있고 절반은 조남욱 회장의 사무실과 또 조남욱 회장이 뭐 검사들이나 정재계 인물들을 그 로비하고 접대하는 그런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꾸며놨다. 안혜욱 회장님이 증언한 내용하고 일치하죠. 네. 안혜욱 회장님이 97년 5월 7일에 줄리를 처음 만났고 그해 가을에 세 번째 만남입니다. 세 번째 만남에 줄리의 전시회에 내빈으로 참석했고요. 그 당시에 줄리가 저희 어머니예요 라고 소개한 사람이 바로 최은순이었고, 그리고 전시회를 처음 하니까 데뷔 전이라고 했는데 전시회를 처음 하니까 여러 가지가 어설펐다. 꽃을 꽂아주는데 뭔가 이렇게 고정할 수 있는 핀이라든가 이런 것도 준비 안 하고 꽂으니까 자꾸 빠지고 하니까 U자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거 다음부터 이런 거 하실 때는 이 고정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자기가 해준 아주 디테일한 기억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절부절 하더라고. 이런 걸 잘 못 해봐가지고 행사 같은 거를. 자, 그러면 그 MBC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MBC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건희 씨 녹취 관련 장인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MBC 메인 뉴스에 어제 공개된 뉴스이죠.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달 13일 한 남자가 김건희 씨의 뒷목을 잡아 누르며 언론 취재를 황급히 피합니다.
대선 후보의 부인을 마치 죄인 다루듯 하는 이 남자는 김건희 씨의 수행비서 황모 씨. 황 비서는 강원도에서 건설업을 해온 황모 사장의 아들입니다. MBC가 입수한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의 접대 다이어리에 따르면 황 사장은 조 회장, 자, 여기 보이시죠? 윤검이라고 보이시죠?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후보와 함께 식사나 골프를 즐기며 자주 어울렸습니다. 이렇게 친해진 윤 후보가 황 사장의 자, 이 목덜미 잡고 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황모 씨인데요. 이 사람이 지금 밝혀진 걸로는 동부전기산업의 황하영의 아들 황땡땡이라고 합니다. 김건희의 수행비서라고 합니다. 근데 윤석열은 또 제 아내는 또 성대모사 해야죠. 제 아내는 비서가 없습니다 라고 하더군요. 어디서 구라를 이렇게 눈도 하나 깜짝 안 하고 칩니까? 예? 그 비서가 아니면 누굽니까? 내연남이에요? 대통령 영부인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윤석열은 아니잖아요. 이게 목덜미 잡고 들어가는 사람이.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예? 아주 내밀한 부분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건진법사, 그 사람은 우리 선대위와 관계없다. 뭐 어쩌다가 한두 번 왔던 사람이다. 어쩌다가 한두 번 온 사람이 대선 후보 등을 떠밀고 여기 와서 사진 찍어. 여기 어디 뭐 다문화 어디 그걸 지휘를 합니까? 선대위를? 어디서 금방 들킬 거짓말을 하고 앉았어요. 아유 진짜. 아들을 김건희 씨의 수행비서로 삼으며 연이 이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런데 당시 조남욱 회장의 다이어리에는 무정이라는 점술가가 이들과 함께 자, 여기 정확히 보이시죠? 심무정이라고 돼 있죠. 본명은 심희리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모든 연결고리의 중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김건희가 윤석열을 어떤 스님한테 소개받았다고 했잖아요. 거의 뭐 100%입니다. 이 사람이 연결을 해준 거. 그러니까 김건희도 지금 이제 오늘 저녁부터 공개가 됩니다. 녹취록이 9시에서 민주진보 진영의 유튜브 채널들이 지금 다 공동으로 지금 방송할 거예요. 예,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저희 시사의 품격에서도 7시간 전체 녹취 그 합동 방송에 저도 참여합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도 송출을 할 거예요. 송출을 하고 지금 한 10개, 20개 이상의 그 유튜브 채널과 또 방송에서 오늘 저녁 9시에 공개를 합니다. 녹취록 풀 버전을 공개를 하게 될 겁니다. 어떤 형식으로 진행될지 모릅니다. 저녁 9시면 7시간 43분이니까 새벽까지 한다는 말인지 아니면 그 녹취록 중에서 풀 내용을 편집을 해서 공개를 한다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저녁 9시에 모든 그 민주진영 그 유튜브 채널에서 동시방송, 합동방송을 합니다. 예. 웬만한 뭐 방송국 하나는 씹어먹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시사의 품격도 지금 벌써 9만이 넘었어요. 그리고 동접도 요즘 상당히 많이 들어오시잖아요. 많이 들어오시니까. 그리고 또 방송이 끝나도 많이들 보시니까. 게다가 열린 공간 붙었죠. 서울의 소리 붙었죠. 고발뉴스 붙었죠. 오마이뉴스도 할 거예요 아마. 그리고 또 시사의 품격도 하죠. 또 다른 여러 방송에서 지금 합니다. 최소한 지금 10개 이상 할 것 같아요. 10개 이상 동시에 합동 방송을 할 거거든요. 저도 오늘 저녁 9시부터 방송을 할 거니까요. 2시간 한대요. 그러면 이미 서울의 소리하고 열린 공감에서 편집을 했겠네요. 네. 자, 합동 방송으로 기대를 해주시고 또 가급적이면 시사의 품격에서 같이 보셨으면 좋겠었네요. 네, 알겠습니다. 서울의 소리에 미뤄준다네요. 미뤄준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실까요? 예, 이미 우리 우리 소통방이 있습니다. 민주진영의 채널, 우리 기억과 전진, 우리 촛불연대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합동 방송을 할 채널들을 지금 모집하고 있고 10개 이상 지금 신청을 해서 같이 방송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녁 9시 진짜 팝콘 각입니다. 오늘은 치킨과 맥주를 시켜놓고
저도 오늘 맥주 한잔 하면서 제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켈리 르네님, 네, 고맙습니다. 소중한 후원 감사합니다. 미국에 계시는군요. 예, 감사합니다. 아자! 김건희는 큰일 났네. 민주당에 똥파리 있다네요. 아니, 그 새삼스럽게. 언제적 얘기를. 민주당 못 믿어요, 여러분. 제가 민주당에는 가장 쓴소리를 하는 그 민주진영 유튜버 중에 한 명일걸요. 여러분, 민주당 믿으시면 안 돼요. 예?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민주당을 지지하더라도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봐야 돼요. 지금 보세요. 예? 민주당의 그 청년 공동선대위원장 나와가지고 하는 소리 보세요. 지금 뭐 김건희 관련해서 녹취 더 이상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럴 것 같으면 물론 개인의 입장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럴 것 같으면 이재명 후보 관련된 이것도 언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첩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민주당 안에. 예? 제가 거론을 하려면은 지금 많지만 그리고 또 정청래 의원의 그 발언 때문에 민주당에서 또 불교계에 사과하고 또 역풍이 부네 어쩌네 뭐 이러고 있잖아요. 정청래 의원이 얘기한 거 저는 사실 정청래 의원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디테일하게 보지 못했어요. 정청래 의원이 말을 너무 함부로 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불교계가 무조건 잘못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지적도만 한번 봐도 답이 나올 거를 그 입구까지가 그 절당이에요. 절당. 예? 그러면 국가가 사실은 그 공원으로 올라가는데 국가가 밀어놓고 하지 않은 것도 지적하면서 뭔가 방법을 논하고 발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조건 절이 잘못했다. 불교계가 잘못했다. 라고 해버리니까 이 사단이 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지적도만 보면은 아무 말도 못할걸요? 국가가 미루어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국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디테일하게 보고 정치인은 발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일을 벌립니까? 일을. 지금 대선이 코앞인데. 에? 잘못한 거죠. 그거는. 누워서 침 뱉기식 방송 지겹다. 그럼 안 보시면 되죠. 마눌님은 하늘님. 마눌님 보고 계세요. 뭐하러 방송을 보세요? 뭐가 누워서 침 뱉깁니까? 여러분이 주권자고 제가 주권자고 그러면 내가 내 새끼들 잘못할 때 우리가 지적하고 야단치고 바른 길로 가도록 만들어야 우리 정치가 바뀌고 여러분의 삶이 바뀔 거 아닙니까? 왜 정치를 하십니까? 내 삶이 바뀌어야 그게 정치지. 여러분들은 왜 정치를 하시는데요? 마눌님은 하늘님 뭐 때문에 정치하세요?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정치하세요? 저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아요. 내 삶이 어떻게 바뀔까? 그걸 생각하면서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누워서 침 뱉기는 뭐가 누워서 침 뱉기게요. 이렇게 쉽게 대안을 가지고 방법을 설명해 가면서 야단을 치고 있는데 말을 안 들어 처먹는 민주당이 잘못된 거지. 시민이 잘못된 거예요? 그냥 마눌님이나 보고 사세요. 시사의 품격 보지 마시고. 갑자기 또 뚜껑 열리게 하시네. 이 아침에. 뭐 민주당에 문제가 있네 어떠네 정부가 문제가 있네 어떠네 얘기만 하면 듣기 싫어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빨리 마눌님 보러 가세요. 방금 유튜브 끄고. 자 계속 보겠습니다. 함께 등장합니다. 우정은 공회 황 사장하고 검찰에 있었던 윤석열 검사하고 그리고 이렇게 조남욱 회장 이렇게 세 명하고 같이 올려 다녔다는 자 이분이 이제 전 삼부토건 직원이고요. 조남욱 회장이 그 90년대 중반 때부터 그 이 심무정이라는 사람하고 아주 가까웠고 항상 자 어제 우리 새로운 제보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엘렌님 소중한 후원 감사합니다. 아자 해외에 계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자 우리 새로운 제보자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항상 이 사복 입은 스님이 같이 다녔다. 조남욱 회장하고. 그 자가 바로 이 심무장이다. 이제 뭐 퍼즐이 하나하나씩 맞아 들어가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르네상스 호텔하고 골프하고 이런 일정이 있을 때 항상 같이 움직이는 걸로. 2000년 7월, 2011년 8월에 함께 만난 것으로 표시된 무정은 강원도에선 심도사로 불리는 유명한 점술가입니다. 심도사. 어떤 경제를 부리는 심도사예요. 심도사 모든 거 그 김건희 씨하고도 지금 뭐 윤석열 관계도 그렇고 또 여기 있는 모시는 항모 사장도 다 이 심의 옆에 꼴이에요. 자, 이 사람도 점술 고향 후배입니다. 무정의 심무정의 심희리, 본명은 심희리고요. 무정 스님의 고향 후배 김모 씨인데요. 모두가 중심에는 심무정이 있다. 그리고 황모 사장이라는 사람이 이 동부전기산업의 황하영 사장이거든요. 지금 김건희 목덜미 잡고 들어간 그게 황하영 사장의 아들이에요. 아들.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이제 다 밝혀지고 있는데 심무정이 그 중심에 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제보자님께서도 아마 그때부터 그 당시가 김명신이 줄리가 20대 때잖아요. 20대 중반 정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20대 때부터 무속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쪽으로 가게 된 게 아마 그때부터가 아닐까. 이 무정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뉴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끝까지 보고 얘기할게요. 김건희 씨는 이명수 기자와의 통화에서 무정은 남편 윤석열 후보의 20대 시절부터 이어진 인연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시도 검사라는 직업 선택도 무정의 말을 따랐고 그랬더니 정말 그대로 됐다고 말합니다. 네, 무정 스님이라고 그 스님이라고 하는 분도 강원도 분이에요. 이제 말이 스님이지 진짜 스님은 아니고 그 스님이 이제 우리 남편 20대 때 만나가지고 예, 계속 이제 사법고시 떨어지니까 예. 이제 원래 한국은행에 취직하려고 했어요. 하도 고시가 떨어지니까 그 양반이 너는 3년 더 해야 된다 해가지고 딱 3년이 뒤에 정말 붙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제 우리 남편 또 검사할 생각도 없었는데 너는 검사 탈자다 해가지고 검사도 그분 때문에 이제 됐죠. 죄송합니다. 자, 한 번만 끊을게요. 이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니까요. 예. 한 번만 끊어도 되죠? 자, 지금 이 무정이라는 사람이 윤석열도 오래전부터 지금 한 40년 정도 무정을 알고 지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황하영 사장도 마찬가지고. 자, 김건희는 라마달 르네상스에 들락날락하면서 조남욱 회장하고 인연이 됐죠. 그러니까 김건희의 과거의 말에 의하면 어떤 스님이 윤석열을 연결해줬다고 했잖아요. 그게 저는 라마달 르네상스님이라고 몇 달 전부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신무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신무정은 윤석열도 오랫동안 알고 있는 사이였고, 지금 사법고시 패스하기 전부터 신무정을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한테 너는 3년 더 해야 된다. 근데 진짜 딱 3년 더 했는데 구수로 사실을 패스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무정이 윤석열과 김건희를 연결해준 장본인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제 우리 남편 또 검사할 생각도 없었는데 너는 검사 탈자다 해가지고 검사도 그분 때문에 이제 됐죠. 결혼도 심도사의 조언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아, 너는 성렬이하고 맞는다. 그분이 처음에 소개할 때도 너네들은 완전 반대다. 김건희가 완전 남자고 성렬이는 완전 여자다. 네. 근데 누가 그걸 그렇게 보겠어? 근데 정말 결혼을 해보니까 진짜인 거야. 내가 남자고 우리 남편이 완전 여자인 거야. 그래서 야 진짜 도사는 도사구나. 미치겠다 진짜. 이런 여자가 지금 대한민국의 영부인을 꿈꾸고 있고 윤석열 머리 위에 올라앉아가지고 지가 지금 나라를 지금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이 무슨 어디 점집 온 것 같지 않으세요?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예? 근데 이 이명수 기자한테 하는 얘기 들어보면 더 기가 찹니다. 아니 다만 문재인 정부 들어선 이후 인연을 끊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7월 김건희 씨는 이명수 기자와 통화하던 중
얼굴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합니다. 사진 보내고 예. 사진 저 안경 다 빼고 그다음에 손금 네. 있죠. 네. 양쪽 손금 찍어 보내요. 예, 예, 예. 내가 그럼 대충 얘기해 줄게. 자, 김건희는요, 이 뭐 무속에 관련된 거, 점 얘기, 관상 뭐 이런 얘기 하면요, 완전 생기가 돕니다. 목소리에서 생기가 돌죠. 윤석열은 술잔을 앞에 놓으면 사람이 완전 정상이 돼요. 술잔이 앞에 있으면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윤석열이. 예. 윤석열은 술, 김건희는 이 관상 이야기 하면 완전 정신이 또렷해지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신난 거죠, 신난 거. 내가 톤이 달라져. 웬만하면 잘 본다니까. 김건희 씨는 이명수 기자의 관상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차라리 보수 쪽이 맞아요. 박정희 시절 때 태어났으면은 본인은 대검 공안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공안 수사부 예, 예, 이런 데서 빨개지는 사람이야. 손금을 보면 예. 거기 서울의 소리는 오래 못 있어요. 자, 이게 뭐냐? 들어보면은 혹하긴 한데요. 그냥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면요. 지금 김건희가 이명수 기자를 회유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회유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울의 소리 오래 못 잊는다. 너는 지금 나와야 된다. 너 지금 갈등하고 있다. 왜 갈등하는 걸까? 어? 내가 관상을 보고 손금을 보고 하니까 너 거기 오래 못 있는다. 계속 이렇게 꼬시는 거잖아. 꼬시는 거. 이직할 운이 보여요. 예. 이직할 운이 그건 이제 보인답니다. 맞을 거예요. 네. 응. 이제 운명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운명 개뿔. 김 씨의 관상 손금풀이는 30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환멸선이 딱 떴어요. 손금에. 환멸. 환멸을 느낀다 해요. 예. 그래서 더 이상은 여기서 일을 못한다가 나와요. 근데 대선까지라고 했는데 난 대선에도 전에도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나는 그렇게 나는 봤어요. 이게 희망사항인 거지. 대선까지라고 하는데 환멸선이 느껴지는데 더 이상 여기서 일을 못한다가 나온답니다. 뭐가 어떻게 나옵니까? 대선까지라고 하는데 대선 전에도 나올 수 있다고 봐요. 나는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뭐 때문에 환멸을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환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왜 환멸을 느껴요? 저요? 이게 이 사자들의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막 얘기를 해요. 전문가인 것처럼 뭐가 진짜 어떤 데이터가 있는 것처럼 전문가인 것처럼 얘기하고 이 사람이 상대방이 갈등할 때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주도권을 계속 가져가거든요. 딱 그 패턴이에요. 환멸선이 나와요.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대선까지라고 하는데 그 전에도 나올 수 있다고 봐요.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딱 그 패턴이에요. 환멸선이 나와요.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대선까지라고 하는데 그 전에도 나올 수 있다고 봐요.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환멸선이 나오네요. 왜 환멸을 느껴요? 이렇게 질문을 해버려요. 그러면 뭐야 이게 뭐가 어떻게 나온다는 거지? 막 갈등을 하고 있는데 질문을 던지면서 주도권을 가지고 오는 거죠. 나도 이거는, 얘기하자. 왜냐면 나는 예. 내가 말을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진짜라서 얘기를 해줘. 사주와 관상 등 점수를 소재로 박사학위 논문까지 썼던 김건희 씨는 경선기간의 왕자 논란으로 윤 후보를 공격한 다른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신은 구술하거나 점을 보지 않는다면서도 그쪽 소식은 훤히 알고 있다고 자신합니다. 이 바닥에서 어디 누구 그렇다고 예. 나한테 다 보고 다 들어와. 뭐 정보가 그렇고. 난 점집을 간 적이 없거든. 예. 난 다 설이지. 증거 가져오라고. 난 없어 실제. 그 홍준표도 구대했어, 걔면? 그럼. 유승민도? 그럼. 내가 뭐가 누가 점을 봐. 나는 네. 점쟁이를 나는 이제 봐도 내가 그 점쟁이 점을 쳐준다니까. 힘받는 사람은 아니지만 나는 그런 게 난 통찰력이 있어요. 그렇지. 영적인 사람이잖아. 난 영적인 사람이거든. 나 시끄러운데 나이트클럽 같은데 그런 거 싫어해. 예? 영적인 사람인데 내가 차라리 도사들하고 만나가지고 삶은 무엇인가 이런 거나 얘기하고 책 읽고 나 평소에도 클래식만 틀어놓고 있는데 예? 통찰력이 있거든. 그러니까 점쟁이를 점봐주는 사람이지 걔네들 나 못 본다. 나 영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네. 동생하고도 이렇게 연이 있으니까 이렇게 통화도 하고 하는 거지. 천공스승,
건진법사에 이어 심도사 무정까지 무속인의 캠프 참여 의혹의 교류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국민의힘이 강력히 부인하고 있지만 윤 후보 부부를 둘러싼 무속 관련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무정이 가장 처음인 것 같아요. 김건희의 입장에서 보면 무정이 가장 처음이고 그 다음에 건진이고 그 다음에 천공 이 순인 것 같습니다. 건진 법사 전모 씨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은 지금 9년 전에도 코바나 컨텐츠 그 점핑 위드 러브전을 하면서 건진 법사의 딸이 또 코바나 컨텐츠에 거기 또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으로 봐서 9년 전에도 건진 법사와 이 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천공 같은 경우는 정법 강의 그러면서 윤석열을 천공에게 소개해주고 만나러 갈 때도 같이 갔다. 여러 번 만났다는 얘기를 천공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무정이 가장 먼저고 그 다음에 건진, 그 다음에 천공 이렇게 이 세 명의 이 하늘의 우주의 기운과 소통하는 이 세 명의 사람의 순서대로 하면 무정, 건진, 천공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 측은 오늘 MBC의 무속 관련 질의에 대해서도 후보, 부인, 선거본부 모두 무속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만 밝혔습니다. 또 삼부토건에서 접대를 받은 사실 자체가 없으며 김건희 씨는 별도의 수행원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여러분 또 재미난 소식이 있습니다. 자, 장인수 기자가요, 우리 스트레이트 팀의 장인수 기자가 지금 이 삼부토건의 조남욱 회장의 지금까지의 다이어리를 입수를 했습니다. 다이어리를. 이제까지 뭐 로비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겠죠. 전체 다이어리를 스트레이트 팀의 장윤수 기자가 입수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게 있을까요? 윤석열이 지금 삼부토건에서 접대 안 받았다 라고 했는데 윤석열이가 지금 쫄고 있지 않을까요? 상당히 쫄고 있을 것 같은데요. 조남욱 회장이 이 메모하는 습관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보면 다이어리 전체를 지금 입수했다고 합니다. 어쩜 좋노? 자, 예, 이게 어제 MBC에서 방송한 것이고요. 메인 뉴스에서 이렇게 한 꼭지씩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스트레이트 팀에 화나셨던 거 다시 좀 격려의 마음으로 좀 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퇴를 해야 되는데 사퇴를 안 해. 이것들이 사퇴를 안 하니까 문제죠. 이쯤 되면 사퇴를 하는데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쪽에서 김혜경 여사가 이런 녹취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7시간 40분 할 것도 없고 그냥 우리가 정권 잡으면 만약에 김혜경 여사가 TV조선의 기자하고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 뭐 내가 정권 잡으면도 아니고 우리가 정권 잡으면 그 TV조선 아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요 정도의 녹취 하나만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이재명 후보 사퇴할걸요? 사퇴해야 될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쟤네들은 지금 뭐 리스크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사실 이 김건희 녹취 파일이나 김건희 리스크가 저는 이 대선의 향배를 결정할 거라고는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게 단순히 가십성으로 한 사람의 과거를 들추는 게 아니라는 것은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지 않습니까? 한 개인이라면 그 여자가 뭘 했든지 술집에 나갔든지 남자를 몇 명을 만났든지 결혼을 몇 번을 했든지 관심 없죠. 뭐하러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우리가 썬데이 서울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자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이 어찌 보면 사생활일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이유는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범죄들을 저질렀고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됐고 급기야는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윤석열보다 더 머리 위에 올라앉아서 수많은 무속인들과 함께
나라를 또다시 최순실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이 무속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가 정치에 별로 관심 없어도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래도 나라를 운영하는 대통령이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 일반 백성들보다는 좀 똑똑해야지. 우리가 인정할 만 해야지. 부끄럽지 않아야지. 이런 게 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자들이 또 나라를 지배하게 두신다고요? 그래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영상을 하나 더 볼 건데요. 잠깐만요.